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쓴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도 벚나무, 그리고 벚나무 앞에 올자가 붙은 올벚나무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올벚나무가 있고, 올벚나무 앞에 처진이라는 말이 붙은 처진 올벚나무, 그리고 올벚나무 앞에 수양이라는 말이 붙은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세아. 그래서 여기 보면 처진 올벗이나 수양 올벗이나 둘 다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건 똑같은데, 이 나무는 가지가 처졌다고 하고 이 나무는 수양보들처럼 늘어졌다고 하고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진 올벗, 수양 올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요 세 종류의 올벚나무들, 벚나무들 중에서 꽃이 가장 먼저 피면서 정말 매혹이 넘치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벚나무 종류, 요 세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올벚나무의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을 보면 정말 화려하죠. 화려한 이 하얀 꽃이 아니라 약간 분홍빛을 띤 이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정말 화사하고 화려하고 정말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꽃인데, 이 꽃은 4월 초에 핍니다. 그러니까 다른 벚나무 종류들이 서울 지방에서 보면 왕벚나무들이 활짝 피는, 여의도의 벚꽃길이 활짝 피는 계절이 바로 4월 10일에서 15일경, 그러니까 4월 중순이 돼야지 꽃이 피는데, 이거 4월 초에 조금 일찍 피는 겁니다. 일찍 꽃을 피게 되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꽃나무 전체가 붉은 빛이 돌죠. 붉은 빛이 도는 연한 홍색의 꽃이 피게 되는데, 이 연한 홍색이 필 때 보면은 다른 벚나무들이 아직 꽃이 피기 전,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아직 추위에 떨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4월 초에 보면은 개나리가, 요 뒤에 보면은 개나리가 이렇게 노란색의 개나리가 피어 있고, 요쪽에 보면 진달래 꽃이 요 뒤에 이렇게 숨어서 피어 있고, 요쪽에는 홍매꽃이, 매화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요 상태에서 이 올벚나무의 꽃이 가지를 뒤덮어 버리죠. 가지를 뒤덮게 되는데, 올벚나무의 꽃은 이 가지에 새잎이 돋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겁니다. 꽃이 피어서 활짝 피어서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꽃이 달려있는 이런 아주 청초하고 화려한 이러한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달리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여기 꽃이 한꺼번에,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꽃이 피어 있고, 여기는 여기에 하나 두 개의 꽃이 피어 있는데, 꽃은 요 올벚나무의 꽃은 보통 이렇게 2개, 3개 내지 5개, 이렇게 5개 정도의 꽃이 모여서 달리는데 연한 홍색으로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하나의 지름은 15mm에서 20mm 정도 되는 이러한 약간 분홍빛을 띠는 이러한 꽃이 피게 되는데, 꽃잎 끝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고 하얀색의 흰색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는 노란색의 꽃밥이 잔뜩 달려있고, 수술대의 길이하고 비슷한 암술대, 암술대가 수술대와 비슷한 길이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꽃에서 암술대를 자세히 보면은 요 위에 암술머리가 있고, 암술머리 밑에 하얀색의 이 암술대가 있죠.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에는 초록색의 씨방, 한자로 자방이라고 하는 씨방이 있고, 그 아래에 꽃자루가 달려 있는데, 이러한 꽃자루를
작은 꽃자루, 소하경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소하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달려 있는데 이 꽃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요거죠. 그래서 이 벚나무 종류들은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 아래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 요 지금 올벚나무는 암술대 아래에 털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요 털이 있는지 없는지가 벚나무 종류들의 이름이 달라지는 중요한 구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이 많이 있으면은 올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털이 있는 거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벚나무죠. 왕벚나무, 요 왕벚나무도 보면은 요 아래에 암술대 아래쪽에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왕벚나무가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올벚나무하고 벚나무나 혹은 산벚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요 털이 꽃 아래에 죄송합니다. 꽃이 아니라 암술대 아래쪽 부분에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벚나무나 왕벚나무나 이게 똑같이 암술대 아래쪽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꽃자루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털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벚나무나 이 올벚나무나 똑같습니다. 이 올벚나무에도 작은 꽃자루 소화경에 하얀 털이 잔뜩 있는데 왕벚나무도 보면은 요거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의 꽃자루에도 보면 털이 잔뜩 있죠. 이렇게 작은 꽃자루 소화경에 털이 많다 하는 것은 올벚나무나 왕벚나무나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왕벚나무나 올벚나무나 똑같은데 문제는 바로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바로 이 꽃받침 통입니다. 꽃받침 통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꽃받침 통이죠. 꽃받침 통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꽃받침 통의 끝부분에는 5갈래의 요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5개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꽃받침 통이 있는데 이 꽃받침 통의 모양이 아주 재밌습니다. 꽃받침 통의 모양이 이 꽃받침 통의 아래쪽이 볼록 튀어나오고 윗부분은 움푹 들어가죠. 움푹 들어가서 마치 모양이 항아리처럼 부풀은다. 이 아래쪽 부분이 항아리처럼 부푼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부풀어 있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올벚나무인데 비해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부풀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왕벚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벚나무는 밋밋하게 이 꽃받침통이 밋밋하게 이렇게 길게 원통형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올벚나무의 꽃자루 끝에 꽃받침통은 보면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볼록 튀어나와서 요 위쪽은 또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런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올벚나무의 꽃이 핀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작은 꽃자루 소하경 부분에는 털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꽃받침통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부푸는데 항아리처럼 부푼 요 꽃받침통에도 털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올벚나무의 꽃이 핀 모습인데 정말 화려하고 정말 예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올벚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처진 올벚나무도 같은 이 올벚나무라는 앞에 처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 가지가 처졌다, 늘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지를 보면 나무의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져서 마치 버드나무,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처럼 가지가 아래로 축축 늘어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에도 처진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요거는 올벚나무이지만 가지가 처진 나무다. 그래서 수양 올벚나무라고도 하고
수양버들의 수양자를 따서 수양올본나무라고도 하고, 능수보들의 능수를 가져와서 능수본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국가 표준식물 목록에서는 처진올본나무를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진올본나무는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것처럼 축 늘어지죠. 늘어지는데 꽃이 달리는 것은 보면은 2개 내지 5개가 모여서 달리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올본나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올본나무 요거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꽃이 모여서 피었고, 여기는 2개의 꽃이 모여서 피고, 이렇게 2개 내지 5개의 꽃이 모여서 한 군데 요 가지 끝에 모여서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고, 이 꽃은 보통 흰색으로 피게 되는데 연한 분홍색으로 피는 것도 있고 흰색으로 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가 길게 이렇게 있는데, 암술대 아래쪽에 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올본나무하고 같죠. 올본나무나 왕본나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시방에 털이 없는 것은 올본나무나 이 처진 올본나무나 왕본나무나 다 똑같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 부분에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 올본나무나 처진 올본나무나 왕본나무나 같습니다. 또 여기에 꽃받침통,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받침통인데, 꽃받침통의 아랫부분이 항아리처럼 부풀어 오른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올본나무하고 같고, 왕본나무는 이게 항아리처럼 부풀지 않았죠. 그래서 항아리처럼 부풀게 되면 올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올본나무가 되고, 올본나무 중에서도 가지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처진 올본나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처진 올본나무인데, 이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서 늘어진 상태에서 하얀 꽃, 분홍빛이 도는 하얀색의 꽃이 이렇게 나무 전체에 수양버들처럼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은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러면서 봄바람에 이 가지들이 흐늘흐늘하면서 그네를 타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얘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신선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양 올본나무, 처진 올본나무의 꽃이 피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보면 여름에도 이 가지가 이렇게 축축 늘어져서 얼핏 보면 수양버들이나 능수보들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되죠. 구별이 안 되는 상태지만 꽃은 전혀 버드나무하고는 전혀 틀린 봄나무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수양올본나무 펜둘라 로세아, 이 펜둘라 로세아라고 하는 이 품종은 꽃이 이렇게 겹꽃이 핍니다. 겹꽃이 피면서 꽃의 색깔도 아주 화려한 분홍색이죠. 화려한 분홍색이 돼서 이 꽃을 만나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는 입이 벌어져서 닫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수양 올본나무 펜둘라 로세아인데, 이 꽃을 보면은 이 벚나무 종류들은 꽃이 필 때 항상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를 가지에서 꽃이 달리는 요 부분에 보면은 꽃대축이 있는 나무가 있고, 꽃대축이 있는 벚나무가 있고 꽃대축이 없는 벚나무가 있는데, 이 올벚나무 종류들은 꽃대축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축이 없고 길다란 꽃자루가 이렇게 나오는데,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데, 보통 1개에서 5개의 꽃이 모여서 피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꽃이 모여서 피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3개의 꽃이 피었고, 이렇게 모여서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과 암술을 보면은 수술 때는 약간 길이가 짧은 반면에 암술 때의 길이가 길어서 수술 때 위로 암술 때가 솟아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꽃잎이 장미과 식물들은 대부분 꽃잎이 5개인데 요 벚나무 종류들도 대개 꽃잎이 5개인데 이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세아, 이 펜둘라 로세아는 겹꽃이 피는 거죠. 5개가 아니고 꽃잎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꽃잎이 많은 겹꽃을 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요 사진을 보면은 암술대 아래에 털이 있는 것은 올벚나무나 왕벚나무나 똑같죠. 똑같고 여기 시방에 털이 없는 것도 왕벚나무나 올벚나무나 이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시아도 똑같습니다. 같고 요 아래쪽에 꽃자루, 작은 꽃자루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올벚나무나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시아나 또 왕벚나무나 같은 모양이죠. 대신에 여기 꽃받침통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부푼다 하는 것은 올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항아리처럼 여기 요 부분이 부풀기 때문에 올벚나무라는 이름이 붙었고, 요 수양이라는 것은 가지가 아래로 늘어진기 때문에 수양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데 수술대를 보면 하얀색의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리는데 수술대의 길이보다 암술대의 길이가 길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항아리처럼 부푼 요 꽃받침 통에도 털이 있고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세아의 꽃이 핀 모습입니다. 근데 이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렇게 정말 꽃비가 쏟아지는 듯한 이러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꽃비가 쏟아지는 듯한 가지가 축축 늘어져 가지고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이 축축 늘어져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거의 꿈결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이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세아입니다. 이번에는 이 올벚나무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벚나무 종류들은 대개 다 잎이 어긋나게 달리는데 마찬가지로 이 올벚나무도 잎이 어긋나게 달립니다.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올라가서 달리고 또 올라가서 달리고 또 올라가서 달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나서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의 모양은 좁은 타원형이죠. 폭이 좁은 형태의 길둥근꼴. 그래서 좁은 둥근 꼴이거나 긴 바속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송곳처럼 뾰족해지는 이러한 바속꼴, 피치명이라고 하죠. 바속꼴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의 길이는 6cm에서 12cm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6cm에서 12cm 정도 되고 잎 가장자리의 톱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잎 가장자리 전체에 톱니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톱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잎 가장자리의 톱니는 끝이 뾰족하죠. 이러한 뾰족한 톱니가 겹톱니가 됩니다. 복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뾰족한 두 개의 톱니가 모여서 톱니 하나가 되고 이렇게 두 개의 톱니가 모여서 또 하나의 톱니가 되고 이렇게 겹톱니가 있게 됩니다. 겹톱니가 있게 되고 잎자루에는 이렇게 털이 많죠. 잎자루에는 털이 많고 요 잎자루에서 잎이 시작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잎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잎 끝이라고 하는데 요 잎 밑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고 요 잎 밑 부분에는 샘물질,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이 양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올벚나무 종류들의 샘물질은
요 잎 자루에 있지 않고 잎 밑에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를 보면 왕벚나무를 보면 왕벚나무는 요 잎 밑이 아니라 잎자루의 끝 부분에 이렇게 샘물질이 선체가 있는데 반해서 요 올벚나무는 이렇게 잎자루에 털이 있으면서 잎자루에서가 아니라 잎 밑 부분에 가서 샘물질이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의 양면에는 털이 있었지만 잎의 표면의 털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잎의 뒷면에는 이렇게 맥 위에만 나중에 털이 남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올벚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진 올벚나무도 올벚나무이기 때문에 잎의 모양으로는 두 나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달려서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위에 달리고 해서 어긋나서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상태인데, 잎의 모양은 잎이 길다란 장타원형 길둥근 꿀의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꿀 달걀꿀, 그러니까 도란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란형이거나 거꿀 달걀꿀이거나 장타원형 길둥근 꿀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잎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cm에서 8cm 정도 되고 잎의 폭은 3cm에서 5cm 정도 되는데, 잎 가장자리의 톱니는 여기 끝에서부터 잎 밑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잎 가장자리 전체에 톱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톱니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겹톱니죠. 이렇게 겹톱니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이런 겹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에는 털이 많이 있는데, 잎자루에는 샘물질이 없고 잎의 잎 밑부분, 이 부분이죠. 잎 밑부분에 이 부분에 가서 샘물질,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에는 처음에는 표면이나 뒷면이나 잎의 표면과 뒷면에 모두 털이 있었지만은 점차 털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잎의 뒷면에 요 여기 중심맥이 있고 여기 겹맥이 있는데, 이렇게 중심맥과 겹맥에만 털이 남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처진 올벚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세아, 이 펜둘라 로세아도 올벚나무하고 똑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어긋나게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며 달리는데, 잎의 모양은 긴 타원형, 장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장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cm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잎 가장자리의 톱니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예리하게 뾰족한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 자루에는 털이 있으면서 잎의 잎 밑이고 잎 끝인데, 잎 밑부분에 가서 샘물질,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체, 샘물질을 가지고 있고, 잎의 양면에 털이 있었지만은 점차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양 올벚나무 펜둘라 로세아의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스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올본나무의 열매 보겠습니다. 열매 보면 꽃도 아주 아름답고 예뻤지만 열매도 참 예쁘죠. 예쁘고 먹음직스러운데 이 벚나무의 열매는 벚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따먹죠. 아이들이 따먹는 그런 열매가 달리는데 여기 보면 열매자루, 과경이라고 하는 열매자루에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이 꽃자루에 털이 많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열매자루가 되었을 때도 열매의 꽃이 열매의 꽃 아니고 열매의 털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은 장미과 꽃들은 대개가 장미과 꽃들은 대개가 다 양성화죠. 쌍성꽃이라고 하는 양성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는데 이 많은 꽃들이 전부 다 양성화이기 때문에 쌍성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꽃들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수분이 안 된 것만 못 맺고 나머지 수분이 잘 된 것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열매가 있게 되는데 열매가 처음에는 초록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한 다음에 빨간색 아주 예쁘죠. 아주 이렇게 요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의 열매가 점차 검은색으로 익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익는데 요 열매를 굳은씨 열매, 핵과라고 합니다. 이 핵과의 굳은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복숭아죠. 우리가 복숭아를 먹을 때 복숭아의 열매 껍질이 아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과육이 들어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벚나무 종류들의 벚나무들의 벚지, 벚나무의 열매도 같은 복숭아하고 같은 굳은씨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숭아하고 똑같이 이게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과육, 열매살이라고 하는 과육이 있는데 그 열매살에는 즙이 많이 들어있죠. 달콤한 즙이 많이 들어있는데 복숭아처럼 즙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과육, 열매살이 있고 그 열매살은 씨앗을 싸고 있죠. 씨앗을 싸고 있는데 그 씨앗이 바로 핵과죠. 핵과. 한자로는 핵과고 우리말로는 굳은씨라고 합니다. 굳은씨. 딱딱한 씨앗이 요 속에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커다란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요 씨앗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굳은씨 열매라고 하죠. 이런 굳은씨 열매가 딱딱한 씨앗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겉에 과즙이 많은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겉에는 얇은 열매 껍질이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굳은씨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올본나무, 이 올본나무의 키를 보면은 올본나무는 키가 높이 10m에서 15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큰 키나무, 교목이라고 하는 키가 커다란 나무인데 나무의 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줄기에 껍질 눈이죠. 요거를 한자로는 피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목, 껍질 눈이 이렇게 가로로 쭉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종류들은 이 줄기에 나무 껍질에 피목이라고 하는 껍질 눈이 가로로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목이 있는 줄기를 만나면 저것이 바로 벚나무의 종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 가지를 보면은 어린 가지에는 이렇게 털이 많이 있습니다. 털이 많이 있으면서 여기에 턱 잎이 요 입자루의 양쪽에, 그러니까 입자루의 이쪽에 하나가 있고 그 뒤쪽에 또 하나의 턱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턱잎이 있고 어린 가지에 털이 많고 입자루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올본나무의 열매와 줄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진 올본나무도 마찬가지로 올본나무이기 때문에
열매 모양이 똑같죠. 열매 모양이 똑같아서 여기 열매 자루축, 과경축이 거의 없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꽃이 피었을 때 꽃대축이 없었죠. 여기 꽃대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때도 보면은 열매에 열매자루축, 과경축이 거의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매는 빨간색을 거쳐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있게 되는데 이 열매자루에는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 꽃자루에 털이 많았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열매자루에 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핵과죠. 핵과, 한자로는 핵과이고 우리말로는 굳은씨 열매인데 4월 달에 이 꽃이 피었는데 6월 달이 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있게 되고, 이 열매는 굳은씨 열매이기 때문에 굳은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숭아죠.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 열매처럼 이 버찌의 열매 껍질은 얇은 열매 껍질이 둘러싸고 있고, 이 얇은 열매 껍질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는 달콤한 물이 많이 들어있는 과즙, 열매살이 또 가득 들어있는데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커다란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죠. 근데 그 씨앗이 상당히 딱딱하고 굳어 있기 때문에 굳은씨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은씨 열매는 대개 씨앗이 하나가 있고 그 씨앗은 아주 딱딱하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처진 올본나무의 열매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진 올본나무의 키를 보면은 키는 15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피면서 키가 큰 키나무 교목입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에 나무 껍질에 보면은 이렇게 피목, 한자로 피목이고 우리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껍질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요 잎자루에도 털이 많이 있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처진 올본나무, 처진 올본나무의 열매와 줄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양 올본나무 펜둘라 로세아, 이 펜둘라 로세아의 열매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매자루 축, 과경축, 요 열매자루 축이 없죠.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여기에 꽃대 축이 없었던 것이 그대로 열매에도 열매자루 축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열매는 초록색에서 이렇게 빨갛게 익기 시작을 해서 다 익게 되면 까만색이 되죠. 까만색이 되는데 여기 열매자루에 털이 많이 있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작은 꽃자루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열매자루에도 털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까맣게 익은 열매는 요거는 핵과 굳은씨 열매죠. 굳은씨 열매이기 때문에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 즙이 많은 달콤한 즙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딱딱한 씨앗, 굳어 있는 딱딱한 씨앗, 그래서 굳은씨 열매라고 하는데 딱딱한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 올본나무 펜둘라 로세아는 키를 보면은 키가 높이 15m 정도 자라게 되는 가을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큰 키나무 교목입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에는 가로로 이렇게 껍질눈, 피목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것은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는 보면은 털이 약간 있다 하는 특징을 하고 있고, 턱잎의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 잎자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턱잎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양 올본나무 펜둘라 로세아의 열매와 줄기까지 보았습니다. 올본나무는 보통 4월 초순경 다른 벚나무 종류들이 아직
꽃을 피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연한 홍색의 화려하고 싱그러운 올벗나무의 꽃을 만나게 되면 반가운 마음에 탄성을 지르게 되면서 꽃 구경에 넋을 빼앗기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올벗나무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모두들 다투어 휴대폰을 꺼내서 김치 하면서 사진 찍기 바쁜 나무가 바로 이 올벗나무입니다. 이 올벗나무의 꽃받침통이 항아리처럼 부푼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벚꽃이 피었을 때 꽃받침통을 유심히 보게 되면 바로 이 꽃이 올벗나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진 올벗나무, 그리고 수양 올벗나무, 펜둘라 로세아, 그리고 올벗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은 바로 올벗나무, 이렇게 올벗나무 또 올벗나무, 이렇게 세 종류 다 올벗나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나무들은 바로 이렇게 꽃받침통이 항아리처럼 부푼다. 그래서 꽃받침통의 아래쪽 부분이 항아리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다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 세 나무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들은 같은 올벗나무이지만은 올벗나무만은 가지가 늘어지지 않고 위로 치솟거나 옆으로 쫙 펼쳐지는 그러한 스타일의 나무 모양, 수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두 나무, 처진 올벗나무하고 수양 올벗나무, 펜둘라 로세아는 가지가 아래로 늘어진다. 가지가 아래로 밑으로 쳐져서 축축 늘어져서 마치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처진 올벗나무하고 수양 올벗나무, 펜둘라 로세아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차이점이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처진 올벗나무는 꽃잎이 5개, 혹꽃이죠. 꽃잎이 5개면서 연한 분홍색 꽃을 피는데, 그래서 이 세 종류 다 올벗나무 종류들이기 때문에 꽃이 모두 연한 분홍색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양 올벗나무, 펜둘라 로세아는 겹꽃이 피면서 꽃이 5장이 아니라, 꽃잎이 5장이 아니라 꽃잎의 숫자가 많으면서 이 연한 분홍색이라고 했지만은 꽃잎이 다른 올벗나무들보다도 더 진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수양 올벗나무, 펜둘라 로세아인데 반해서 올벗나무나 처진 올벗나무는 꽃잎이 5장이다. 이렇게 혹꽃이다. 5장이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5장이면서 꽃잎은 연한 분홍색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